자, 수업 시작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주가 있으면 그냥 선생님처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아주 놀았으면 좋은다기보다 휴강을 하고 어차피 빠질 거 3주 동안 쉬고 합시다 그랬었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런 걸 남자들은 잘 샜는데 여자들이 힘드시죠. 아내를 보면 없어져야 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잠깐 1시간 얼굴 보려고 그냥 그 음식 준비하고 먼 거리 가야 되고 그런 게 그런 좀 다른 방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쓰셨죠? 네. 그 다음에 김세걸님이 며칠 전에 지지난 중간 이제 뭐 말씀을 하시다가 짧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화 수업을 듣고 그 소감문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3페이지를.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그 스스로는 이제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셔서 글로 옮기신 것 같고 그래서 3페이지 정도 되니까 제가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읽는 거에 재미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혀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평생 이제 외국어 하느라고 특히 독일어 하느라고 혀가 제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요즘엔 좀 읽겠어요. 그 전에 제가 읽으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들 인상 찡그리고 막 그러셨어요. 잘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갖고 외국에 살다가 왔는데 이제 좀 외국어 다 까먹고 우리말로 이렇게 읽고 말하고 그럴 수 있어서 아주 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 8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이거 들어보시죠. 이 글은 의왕시 내손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문화 강좌 길의 인문학 신과 함께 신화와 함께에 참가하면서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신을 인간관념의 산물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 모르면서 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오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번 신화적 상상력의 태동과 만개. 지구의 긴 역사에 비하면 그리 멀지 않은 옛날 호모사피엔스라는 별종의 동물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이들은 호랑이보다도 힘이 약하고 말보다도 느리게 뛰었지만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이한 능력, 즉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의미 있는 음절로 구성된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집단적 협력을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언어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세대 간에 전수하여 축적해 나갈 수도 있었다. 나아가 언어의 사용은 추상적인 관념을 발달시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사물과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다. 그 옛날의 호모사피엔스는 궁금한 게 많았다. 제일 궁금한 것이 사후세계였다. 수력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들은 매일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아니 죽이든가 죽든가 하는 가림길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죽음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죽음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호기심은 상상력을 발동시켰다. 이윽고 모든 생명체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어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 이를 벗어두고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저승에 관한 숱한 이야기를 상상해냈다. 호모사피엔스의 궁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왜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는지, 왜 강물은 범람하는지도 궁금했고, 왜 어떤 자는 어린 나이에 죽고 또 어떤 자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살아남는지도 궁금했다.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불사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지고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주관하거나 인간사에 개입하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초월자로서의 신들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초창기의 신들은 모두 지방신, 종족신이었다. 가로 열고 종족별로 분산되어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조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괄호 닫고 혹은 제한된 특정 영역만을 주관하는 분권화된 신들이었다. 이 역시 농경과 수렵, 가로 열고 이 역시 농경과 수렵, 목축, 수공업 등 당시 노동의 사회적 분업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괄호 닫고
자원적으로 공존하는 다양한 신들이 있어 인간과의 갈등을 둘러싸고 신들도 함께 갈등하면서 신화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갔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시기가 신화적 상상력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신화의 백화 제방 시대였다. 2번 다신에서 유일신으로 호모사피엔스의 마음속에 신들에 대한 경외심이 싹 틀자 이들과 신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 사제계급, 즉 제사장, 신전의 무당, 회계 등이 생겨났다. 이들은 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갔기 때문에 신들의 권능을 과장하고 신비화하여 신들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다. 가로 열고 그리하여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정치 권력이 세속화되기 전까지 정치적 지배기구로 군림해 올 수 있었다. 가로 닫고. 어렵지 않죠? 유명하죠? 문명이 발전하고 정치적 통합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탈종족화된 새로운 유형의 신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고대 로마 제국과 같은 세계 제국이 출현함에 따라 국제적 종족적 숭배를 넘어 만인이 숭배할 보편적 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때마침 제국의 권역 내에는 보편적 인류애와 만민평등을 주창하는 그리스도교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공인으로 유대인이 종족신, 지방신에 불과했던 야훼는 만민으로부터 경배받는 보편적인 신인 하나님 또는 하나님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보편적 신은 그 성격상 절대자이자 유일자이어야 했다. 호모사피엔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관념은 외화되어 만물의 천주주의자, 우주의 주관자로 절대화되기 시작했다. 신의 절대화가 진행될수록 인간과 신의 이원화는 더욱 확고해져 인간은 죽어서도 신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가로 열고 여기서 신화적 상상력은 교살된다. 가로 닫고 단지 수동적인 구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와 함께 신화의 경전화도 이루어졌다. 바이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신화적 상징들에 대해 교조적 해석이 내려졌으며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광신적인 야만적 탄압이 행해지기도 했다. 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라는 자기중심적 오만과 배타적 독선의 신화적인 표현인 유일신 관념은 서로 다른 이름의 유일신을 숭배하는 집단들 간의 끝없는 반목과 피비린내라는 살육을 불러왔다. 또한 이교도 개종을 신의 소명으로 천명함으로써 기독교 문명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이용되기도 했다. 마지막 3번입니다. 한 페이지가량 남았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신앙적 사고. 19세기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의 시대였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변방의 섬에서 시작된 이들 혁명의 불길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 호모사피엔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오랜 세월 호모사피엔스를 괴롭혀온 기아와 전염병은 거의 퇴치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타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그들의 끝없는 정복욕, 권력욕을 치유할 길은 찾지 못했으나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성공하여 근래에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옛날 호모사피엔스들이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꿈꿔왔던 초인적 능력들을 거의 현실화해냈다. 아폴론이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포세이돈이 바닷속을 누비고 다니듯이 잠수함을 타고 해전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불사의 생명 외에는 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 멀리서 호모데우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fanfare가 들려오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 물음은 곧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을 가진 자, 믿는 자가 있어야 신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그 본질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간의 자기 고백이며 불가항력의 영역에 대한 천연적인 자기 수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은 관념적으로 절대화된 대상을 향하여 자신의 미약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갈망을 의뢰함으로써 희망을 얻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요컨대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한다.
신과 함께하는 한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자연이 그어놓은 한계를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오만해진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하다.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과연 과학적 사고가 신앙적 사고를 대신하여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잠못 이루는 밤이다. 김세월님이 쓰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연이어서 해주시죠. 신화 수업하는 거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책 제목이 나왔네요. 호모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다뤘었습니다. 예, 이제 그 죽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호모데우스에서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결론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과학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거겠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나중에 혹시 글이 궁금하시면 그 원문을 제가 블로그에다 같이 올릴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업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는 게 한 다음 주쯤에 이제 나와요. 12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먼저 작년에 이맘때 냈던 게 독일의 낭만주의고요. 이번에 냈던 게 독일의 질풍노도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성보다는 감성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 즉 과학의 힘을 믿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복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빈약해졌다 이거죠. 영혼이 빈약해지면 삶은 오히려 황폐해지니까 과학보다는 이런 신화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했던 책의 정점은, 키워드는 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의 대표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거는 창작 동화인데 푸른 꽃이라고 하는 장편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입도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40년, 30년 이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상력의 보고회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 실화 공부하고 있는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압축돼서.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걸목할 만한 한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게, 영국의 한 그 출판업자가 세계적인 그 출판업자인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세계에 나와 있는 신화를 소설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100권을 내겠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지금 한 10권 정도 나와 있어요. 각 나라별로 신화를, 대표적인 거를 소설화해서, 우리나라 작가는 거기에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2025년까지 한 100권 정도 내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에 게세르 칸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어요. 그 서사시가 그 서사시를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중국 작가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감성에 대해서 악센트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에요. 그 첫 번째 건이 뭐냐면 신화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10권 정도 나와 있고, 우리 도서관에다 너댓 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도 이성하고
감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였다 이겁니다. 결국 신의 역사도 감성을 우리가 영혼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게 행복에 가는 길로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 궁금증 때문에 이 신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조금은 더 10년 전, 5년 전보다는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계속 영화를 보게 하고 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사색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들은 여전히 그런 힘들인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동안에 시집한 건 못 읽고요. 산책하느라도 수업 공부에 수업 준비 때문에 신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한 5번 정도 수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0번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눌려갖고 요즘 내가 행복한가 따지면 행복하죠. 그래서 관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거, 그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지니고 사는 것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우리 삶에다가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서 제가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3개를 하고 이제 수업을 우리 시간은 일단락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수업 다른 나라들 거 한 50분짜리 한 6개 정도를 걸쳐서 다른 나라의 거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일본에 있는 누구죠? 민족이니 아이누 민족부터 할지, 작년 신화 공부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를 했어요. 길가메시를 하면서 이난나라고 하는 여자가 지하세계에 가는 얘기는 조금만 뻥끗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할지 2주 동안 고민해 보면서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누도 좋고 그 다음에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난나로 시작해도 괜찮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를 다룰 건데요. 하나는 이제 제일 먼저 다룰 자청기인데 이게 제일 길어요. 이건 무슨 장편 분위기라고요. 물론 이런 게 있죠. 중간중간에 서천꽃밭에 가는데 서천꽃밭에 어떻게 가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죠. 사실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난번에 다뤘던 뭐였죠? 소설. 저기 서천꽃밭에 약수가 간 거. 바리대기. 네. 바리대기를 소재로 그 장편 동화를 썼었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서천꽃밭에 가는 길, 거기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줘서 행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등등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은 많고 장편 스타일인데 등장하는 인물들도 많고 장소도 그렇고 서로 이제 이 사람들끼리 뒤얽히며 이런 게 결코 만만치 않은데 가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서천꽃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도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누구는 그러기도 해요. 한국의 우리 신화의 오디세우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여곡절이 많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요. 오늘 공부할 게 3가지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을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또 하나 뭐였죠? 공부했던 게 황우양, 망막부인, 요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건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문전분풀인데 거기에 이제 조왕신 나오고 문전신 나오고 측간신 나오고 그러는 만화에서는 우리가 봤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좀 단순하고 비약이 좀 있어서 조금 재미가 없을까 싶은데 그거하고 관련된 게 칠성분풀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분풀이를 차라리 보는 게 문전분풀이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칠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많이 돼 있죠. 칠성사회다, 칠성단 등등. 그래서 문전본풀이는 이미 알려졌고 등등등 알려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칠성본풀이로 한번 읽는 걸로 같이 좀 길긴 한데 돌아가면서 한번 읽고 칠성본풀이가 이런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좀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없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의 책에서 이제 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림도 많이 있고 여기에 우리 교재하고 비교해서 좀 빠져 있는 것들 들어가면 재미난 것들을 좀 찾았어요.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또 이런 책들도 있고 이거는 자청비를 한 권으로 통권으로 다뤘어요. 이런 거는 드문인데 바리공주하고 이것만 통권으로 한 권을 다뤘어요. 이거 거의 장편 수준이죠. 여기서 그림도 좀 가지고 오고 빠져있는 그림들도 좀 집어넣어야 재미날 것 같아서 두 개를 좀 하는데 그림도 섞었습니다.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이 다른데 섞어 놓으니까 좀 이렇게 전개가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여기서 우리 교수에서 궁금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좀 책을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묘사해 놓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읽거나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간장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셔요. 괜찮아요? 아 이게 한 번이요? 아닙니다. 하나만 볼게요. 볼까요? 그림이 한 40개 이상 됩니다. 그림이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좀 어려워요. 추상적이어서 여기 애들 책이어서 글씨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글에 비해서 글이 아주 구체적인 글에 비해서 화가는 좀 추상적으로 그려놔서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어떤 건 아직도 우리가 좀 갸우뚱합니다. 자청비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좀 이렇게 소설 같은 뭐랄까 긴 장편 같은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2025년까지 우리나라 작가도 하나 분에 선정이 돼갖고 이런 걸 가지고 장편을 하나 엮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없는 게 저기가 없잖아요. 서사시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제 지금 신화팀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화 공부하시던 분들이 같이 신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이란 쪽부터 시작해서 이란인가요?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신화 서사시를 읽었습니다. 10개까지는 아닌가요? 10권 정도? 이렇게 두꺼운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워요. 근데 거기는 뭐 땅덩어리도 많고 역사도 유구하고 그러니까 무효곡절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굵은 서사시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뭐 좀 아기자기하고 그 대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니까 그거는 만족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항상 부러워요. 서사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서사시는 이제 뭐 더 이상 여기서 발전시켜 나간다 한들 여기서 크게 이제 발전하진 않을 거니까 이걸 소재로 그 서사시 같은 장편 소설을 하나 써낼 수 있으면 저는 늦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권 안에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자청비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매달리면 지금부터 한 10년, 20년이면 쓸 수 있을까요?
뭐 노력하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그게 아쉬워요. 하나 또 있군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우리 걸 자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신화학자들이라든가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화학자 신이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무지무지하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화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신화를 건너뛰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신화 얘기하면서 한국어를 건너뛰어요.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리진 않은 거예요. 이걸 알려야죠. 알려야 애들이 영어로 보고 예를 들면 이 좋으네. 어떻게 꽃밭에 가서 꽃을 꽂다 살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걸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빨리 신화를 시작을 했으면 40대 초반쯤에 시작을 했으면 두 가지를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라고 하는 가정법이니까 실현이 안 되는 거겠죠.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했었던 예. 그 두 가지가 아쉽고 앞으로 좀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제가 못하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건 없었고 우리 신화팀에서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 신화 저희 지금 그 1년 반 정도 되나요? 네, 공부하고 있는데 서사시 읽었고 지금은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설. 아시아에 무슨 신화가 있고 소설이 있겠냐 싶지만은 무지막지한 게 많습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반장님하고 상의를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이 그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의 소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그 어렵기도 한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20분, 30분 이제 대화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분 정도 수업하다가 10분 쉬고 나머지 50분 수업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 배정을 잘 못해가지고 제 안에 있는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20분 수업하고 15, 20분 수업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청미는 그래서 대단한 작품이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림이 단순한데 아주 철학적이어서, 그죠? 이게 뭘까? 밑에는 밥이 있고, 이 안에 밥이 담긴 있죠? 비가 오고 고추가 내려와요. 저기 고추예요. 비 아닐까요? 그 다음에 달 아닐까요? 달? 달이에요. 불 들어오는 거? 뭔가? 지난 거야? 배워볼까? 오케이. 이거였어요? 이거? 예, 예, 그게 맨 끝이 잠그는 거예요. 달 아닐까요? 달? 세월이겠죠. 비고 자청비에 그럴 때 그 비가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하도 이제 애가 없어서 큰 문제죠. 우리 신화의 큰 문제가 아니라 큰 소재거리죠. 애가 없어서 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 바라고 청하고 그래서 나온 게 스스로 청했다고 그래서 자청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 농사의 신이니까 비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비 내려주면 되고 안 되고 뭐니까 비하고 달하고 세월이나 이런 게 아닐까요? 담겨져 있는 밥. 이 첫 장에 어떤 책은 첫 장에 밥벌을 고깃밥 하나를 상 위에다 올려놓은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뺐습니다. 그놈의 밥, 그죠? 그놈의 밥. 아 참. 한 끼 하루 정도 안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밥. 근데 이런 그 달과 비와 이런 게 없으면 꼼짝 못하는 밥. 그렇죠? 예. 자청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머. 이거 작품이 돼야 되나?
슬라이드 쇼를 안 해놨습니다. 저거 이거 선생님 디스크예요? 네. 그거 말고 여기 하나가 더 꽂혀야 아, 되는데 맞아. 그 하나가 더 꽂혀야지 작동을 하는 건데 근데 네. 여기서 엔터를 눌러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엔터를 누를게요. 정말 찾아보죠. 여기 하나가 더 꽂혀야 돼요.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많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옛날에 광고 완전 땡기잖아요. 다리 대기나 색종이 들어가지고 가문장이나 이런 여신들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는 거죠. 드문 얘기예요. 꽃을 가지고 죽음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거나 사람이 신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반신 혹은 3분의 1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군림하면서 영웅이 되는 건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그냥 어떤 그 통과제의적인 어떤 단계를, 시련을, 사랑을 겪으면서 신이 돼가는 과정은 참 보기 드문, 앞으로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보기 드문 얘기입니다. 그 자천비 스스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자천비고, 비를 이제 악센트를 둬서 해석한 사람들은 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그 심리학적으로 심리학 박사가 우리 신화를 갖다가 분석한 분인데 아주 박식해요. 그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나 싶을 만큼 보면은 이게 아주 그 저기가 해안이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래 그 의사로서 글 소설 잘 쓰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다른 건 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자의 특이한 거죠. 옆으로 퍼뜨리게 해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팔뚝이 좀 세야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오곡 이런 것들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니까 좋습니다. 예, 이쪽만 바꾼 거고요. 이건 이제 준호이 내가 아기가 없어갖고 한숨을 포 딴짓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림이고, 이거 아주 그 구종 대본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고요. 저 위에는 그림도 아니고 위에는 무슨 고양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로 찾아가죠. 이 길로 둘이 노부부가 이제 그 시주 왔다가 중회해 해주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절로 가는데, 우리 책에는 그냥 그런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좀 엇갈리죠. 여기서 가다가 다른 절로 마음을 뺏겨요. 그래갖고 원래 절로 가긴 가는데 여기서 다른 절에 다른 그 스님한테 스님이 자기 절로 오라 그래갖고 그 절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을 타가지고 정순함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데가 상주사인데 백금사 스님한테 마음을 뺏겨갖고 거기서 많이 망설입니다. 그러다 결국 여기가 백금사겠죠. 백금사로 가긴 가는데, 그래서 상주사 스님이 서로 서운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양가품을 꼭 하고 말 테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부인이 꿈을 꿨는데 청주에다가 채소 안주를 먹는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몽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딸을 낳으신 승리랍니다 라고 해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되게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정술대기는 이제 하인 이름인데, 정술대기가 불쑥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소주에 고기 안주를 먹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몽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을 꿈이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달 후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녀 정술대기도 아기를 낳았고 거기는 사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상주사의 스님이 도수를 건 아이였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순함이가 이제 이 자천비를 괴롭히잖아요. 그 부정 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그 우리 책에 없죠. 우리 책엔 없어요. 그렇죠. 네, 읽어보셨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많이 건너뛰었군요. 이제 15살이 돼갖고 문도령이 이제 그 글 공부하러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무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글 공부하러 왔다가 요거는 이제 저기 자천기죠. 자천기가 그 정술대비의 손이 하도 쉬고 막 그러니까 얘 물어보죠. 너는 이렇게 손이 쉬냐 그러니까 주천강에 가갖고 빨래를 하면 손이 휘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플롯의 그 기교인 거죠. 어쨌건 여기에 가게끔 만드는 거죠. 얘는 또 여기 오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서당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만납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좀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갖고 웬만한 그림들은 이제 그래도 정성이 보통 아니에요. 이런 거 풀 집어넣고 뭐 돌 집어넣고 색색이 다르고 뭐 그죠? 네. 이 거무라고 하는 말이 거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또 하는 게 그 신이래요. 신이 아니까 옛날 말로 고대어로. 그래서 그 거무라고 하는 게 고무로 변신된 게 고무로 변신되는 게 아니라 거무가 그 신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무 선생 찾아가듯이 신이 신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곰이라고 오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곰신화가 없잖아요, 사실은 당구신화 때도. 그래서 저 공주나 저런 쪽에 보면 그 동상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루터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곰신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주변에 시베리아 저 북쪽에 만주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민족 아까 얘기 드렸던 아이누나 이런 사람들은 곰하고 무지무지하게 관련돼 있어요. 저는 곰이 있을 것 같은데 곰이 그래서 조건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건 다른 사람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 떠달라 그러니까 그죠? 얘가 이제 물을 떠주고 여기 저거죠. 댕기인가요? 그 다음에 물그릇에다가 낙엽 띄워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고, 이제 그 가운데다 요걸 놓고, 둘이 그냥 저기 뭐 하니까 얘가 끼를 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얘가 여기쯤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줌 두는 거. 얘가 이제 누구냐. 본도령이 모든 거에 공부해도 지고 다 지니까, 이제 오줌 넣기 하자 그러고 했는데 거기에 뭐 재밌게 그림 재미없나요? 이런 게 뭐 다 나오고 그냥 그리기는 좀 저기 했나 봐요. 이런 그림 두 개의 그림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게 이게 멀리 가는 게 누구 건가요? 자청비. 자청비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나게 뭐 꽂아놨다고 그러네요. 그죠? 대롱을 꽂아갖고 여기서도 지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헤어지는데 목욕이나 하자 그러고서 이제 내가 위에 올라가서 그 개울물에 올라가서 이 상류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문도령이 밑에 하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남자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문도령이. 그러니까 얘가 이 바보 같은 문도령아,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너 이렇게 상류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이걸 피를 가지고 거기다 쓴 모양이에요. 지금 바로 얘기한 내용을.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박씨 하나 주죠. 박씨가 나왔었죠. 이게 문도령이고 이제 자천기고 이제 나중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 이거 타고 올라와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버젓이 그러잖아요. 누구요? 누구 딸? 누구 딸 이름이 뭐죠? 누구하고 가서 결혼하자 그래서 오잖아요. 소소왕? 누구죠? 소수왕아기? 서수왕아기. 이제 하늘나라에서 장가가라고 그래서 이제 띄어집니다. 기다려요. 밑에서. 그리고 이제 저기 정순아미가 등장을 하는데, 정순아미가 우리 거에는 한 페이지는 되나요? 한 장 정도는 아니요. 한 장 정도 되네요. 다른 책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부
100쪽인데 한 40쪽 가량을 그 문도령 저기하고 정순환이하고의 우여곡절을 갖다 그려놨어요. 이것도 하나 그 하나 일종인데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구박을 줬죠. 가져가서 나무도 좀 해오라 그랬더니 소를 가져가서 끌고 가서 소 다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빨가벗고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순환이가 뭐 이런다 그래서 나쁜 놈이 되거나 그러면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어떠하길래 정순환이가 이렇게 그 짐승 같은 인간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만큼 집어넣어주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에 이제 그게 꽃이 저기 하잖아 이제 그 속이잖아요. 저렇게 이제 그 소 같은 것, 소나무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잡아먹고 옷도 뺏기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내가 문도령 만나서 문도령 노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가 좌청비가 어디냐 그러고 이제 귀가 솔깃해갖고 소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래놓고서 좌청비는 곱게 몸단장하고 준비한 음식 불러가고 정순환이 불러갖고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게 그 실제로 그러한 그 원전에도 그러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중간에 정순환이하고의 파트를 채워줘서 좋습니다. 말 속에다가 빈 소라 껍질 하나를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한테 제사 지내고 저기 그 말이 잘 안 가고 막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걸 줬는데 말이 안 먹죠. 지금 몸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자기가 뺏어 먹죠. 결국은 말한테 갈 거를 막 뺏어 먹어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여기 있군요. 예. 말이 지금 원망을 쳐다보고 있고 좌청비는 쳐다보고 있고 지금 신나게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목이 삐었다고 그 오만상을 짚으립니다. 그러니까 좌청비가 죽이고 싶죠. 이놈 새끼 그냥. 근데 또 문도령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아주고 자기가 타던 말을 얘한테 내주죠. 내리자마자 그냥 기다렸던 듯이 올라타고 말에 좌청비가 이제 그 다음에 좌청비는 걸어오고 얘는 말을 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빨리 고팠겠죠. 좌청비가. 그래서 밥 먹고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많이 먹었잖아요. 정순환이는. 밥을 먹는데 이 좌청비를 햇빛 속에다 놔놓고 자기는 그늘 속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말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로 와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남보기에 큰일 난다고 그것도 꾀를 내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핑계 저 핑계 대고 지는 이제 그늘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밥을 먹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걸 햇빛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또 정순환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못 먹고 햇빛 속에 오래 있었으니까 물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가자 그러고서 물 먹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물을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알려줘요. 좌청비가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좌청비도 이런 식으로 먹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그 다음에 정순환이가 이제는 좀 그 수작을 걸어봐도 되겠다 싶은지 느물느물 웃으면서 이제 손이나 한번 만져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좌청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움막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그 구멍을 막 내요.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구멍 막 내고 정순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걸 막아내고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밤이 샜죠. 별로 뭐 나쁜 놈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골려주고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뭐 그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꾀를 쓰죠. 원동이 튀는 걸 보고 나서야 속은 걸 알아챈 정순환이가 이제 정순환이를 불러갖고 자기 무릎에다가 이제 얘를 눕혀놓고 저기 잡아주죠. 이를 잡아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없네요.
어디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죽이죠. 네, 죽이고 정수나미를 갖다 이제 죽여놓고 자기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가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놈 새끼 죽였다 그러니까 또 그 얼마나 중요한데 종이 그걸 죽이고 오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청비는 다시 이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활과 화살통을 둘러매고 사람 살리는 꽃, 즉 죽이는 꽃 모두 다 피어있는 서천 꽃밭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살리려고 하는데 그 서천 꽃밭에 이제 도달했죠. 근데 그 저기서도 보면 아주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얘가 아버지가 이제 뭘 던지면서 자청비를 이제 종도 죽이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말이나 뭐 소나 종이나 다 중요하니까 노동력이 없기 때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끝밭에 가서 부엉이 에피소드가 나오죠. 부엉이도 여기에는 별 얘기가 없어서 제가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가 그냥 우리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아키메데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서천 꽃밭에 막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 몇 명이서 수군대고 있었어요. 장자댁에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지? 그것도 모르냐? 다 그게 자청비하고 오는 그 부엉이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설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자청비가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애들한테서 이제 이걸 부엉이를 사죠. 사갖고 요걸 이제 화살을 꿰갖고 서쪽 꽃밭에 던져놓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어쨌건 이 저 부엉이하고 연결시킨 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엉이 한 마리가 더 있는 모양이에요. 두 마리인 모양이에요. 부엉이 한 마리를 더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집으로 들어갔죠. 부엉이를 잡아서 서천꽃밭 안에다 던져놓고, 내가 잡았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제 그 부엉이 때문에 서천꽃밭에서도 부엉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잡는 걸 보고 한 마리 더 있으니까 그걸 좀 잡아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부엉이를 불러들이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춘비가 뒤뜰에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익숙해지자 정말로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자춘비,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죽은 정수남이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새가 되어 이승을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자춘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부엉이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남이야, 나 때문에 원한이 맺혔니? 이리 내 품으로 오렴. 부엉이는 날아가서 자청비 품에 안겼어요. 부엉이는 한참 그러고 있더니 어느 순간 날개를 푸드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 부엉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청비는 사라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서천꽃밭 감관인 거죠. 우리 20분풀이 할 때 나왔었죠. 한락궁이가 거기 가서 서천꽃밭에 감관이 됐는데 그 감관의 그 감투 이름이 20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분풀이 그랬었습니다. 이제 거기도 관직이 서로 바뀌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한락궁이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걸 꽃을 갖다가 저기 살려주죠. 네, 그래서 부엉이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원본에 있는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이것도 이 굵은 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요약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묘사된 거, 그 다음에 원래 이 우여곡절이라든가 플롯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이제 그런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집 따님 셋째 딸 아니 셋째 딸이죠. 그 자청기고 남자 형제를 하고 가서 꽃을 따다가 이제 정수남이를 살리죠. 요거 이제 정수남이를 죽은 정수남이를 살립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에는 그 바리대기가 서촌 끝밭에 가서 그 무정승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 낳고 뭐 그 다음에 집안일 해주고 그러면서 어렵게 구한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화에서처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구해오는 꽃밭 그 꽃인데 여기서 너무 쉽게 꽃을 구해오죠. 거기다 또 장가까지 들었죠. 가짜지만 그 과거 보러 간다고 이제 속여서 일단 도망 나오긴 했죠. 나중에 또 다시 찾아가죠. 네. 그래서 꽃밭을 그렇게 찾아가서 꽃을 가지고 오고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거기도 그 무장생인데 사실은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그 다른 책에서는 그 책을 보기 전에 그 소설을 보기 전에는 무장생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이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억압적으로 나한테 애기들 셋 낳아달라 그랬나요? 셋 낳아주면 내가 너 꽃 주마 그러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이제 그랬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 묘사된 거 보면서 이 사람은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여자 오기를. 원래 그 천상에서 벌을 받고 100년 동안 너 거기 가서 지켜라 그러고 서쪽 끝밭을 지키라고 벌을 받고 내려왔는데 단서가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30년으로 줄여줄게.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인 거잖아요. 남장을 하고 바리대기로 남장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이제 나중에 여자라는 걸 알고 거기서도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을 꽃 피우고 서로 이제 그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중간에서 매개가 돼갖고 애도 낳고 정도 붙고 그래서 얘기도 낳고 그러면서 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묘사되는 장면, 우여곡절이니까 훌롯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우여곡절에서 높낮이가 있고 행복하다가 비탄에 빠지고 비탄에서 다시 행복해지고 이런 게 인생사인데 그냥 투박하게 줄여놓으니까 어쨌건 이런 시도들을 조금씩 해주는 게 그거 같고 이거를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제 읽고 자라잖아요. 읽고 자라서 얘네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각을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지금 애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애들이어서 그죠? 중2만 되면 뭐 그냥 어른들 뺨치는 그런데 애들이 이런 걸 많이 읽고 자랐으니까 그래도 동화책은 장사가 된대잖아요. 소설은 안 돼도. 그런 거 보면 학부모들이 무시무시하게 열을 기울여서 애들 이거 사주고 빌려주고 저 밑에 이제 책 이런 거 빌리느라고 1층, 2층에 내려가 봤는데 엄마들이 뭐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루 종일 이제 도시락 싸가서 읽어주고 뭐 빌려와다가 애들 주고 아빠들 애들 손잡고 와서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갖다 세워놓고 가서 읽어주고 막 그런 거 보면 쟤네들이 저렇게 자라는 감수성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가 다 일단 이성하고 똑똑하기는 뭐 이제는 뭐 엄청 똑똑한 세대니까 거기다 감성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 그게 있었을까? 지금이 그런 둘도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한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정사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서쪽 끝밭에 가서 여기서 그 우여곡절에 들어갔죠. 부엉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도 한 3번이가 등장을 해요. 부엉이가 그걸 갖다 잘 엮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수남이의 혼을 그러니까 환생한 거죠. 죽어서 부엉이한테 잘 그것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부엉이를 안아주면서 안아주는 다른 책에는 안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일로 와라 그러고 보듬어 줘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고 이제 꽃을 구해다가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훨씬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이 책 갖고 읽을 때는 그냥 줄거리만 알고 그랬던 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진 거죠. 이게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야 본령이잖아요.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이야기로서의 그 재미도 없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갖고 마구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배를 짜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구 할머니 막 옷을 비단을 짰나 배를 짰나 이러고서 그걸 짜고 있길래 하도 예쁘게 짜길래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 문도령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옆에 있는 거죠. 마구 할머니. 할망도 되고 마구 할멈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충비가 이제 그 안에서 짜고 있는데 문도령이 왔죠. 문도령이 왔는데 그냥 뭐 아이고 보고 싶었어 이놈 새끼야. 그리고 나 몇 년 동안 나를 버려놓고서 가갖고 날 정말 그 외로웠는데 그러면서 또 가서 안기면 그것도 사실은 재미가 없죠.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내게 하고 문도령이가 이제 울면서 가게 만들고 얘는 또 혼나죠 할머니한테. 그 어떻게든 신인데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낸다고 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노각 부절 송자 부절인가를 타고 박씨 하나 줬었잖아요 아까. 예, 그걸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이제부터 하늘나라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나지요. 우물가에 가서 이제 그 시녀들이 와서 막 그 고민을 하고 있길래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청비가 목욕한 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청비가 그 물을 떠다 주잖아요. 시녀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 그림 중에. 왜 이렇게 뭐 이래요. 그림이 좀 벌레들 만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텐데 이게 무슨 그림? 그리다 만 그림 같아요? 맞죠? 자청기죠? 난 문도령이겠죠? 뭐 이런 만남이 있어. 지금까지 그림은 얼마나 이뻤나요? 다 이쁘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재미가 있는데 이 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위는 하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제 올라가서는 하늘나라에서 있는 얘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가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수왕 아기씨가 문도령의 아내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도령이 애기를 데리고 가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러더라? 밑에 불을 지어놓고 이게 아마 작두 같은 거겠죠? 작두 칼? 그 위를 걸어오느라 그러면서 걸어오는데 서수왕 아기씨는 포기했죠. 포기하고 여기 266 네네 페이지에는 거기 있군요. 예. 그건 있으니까 읽을게요. 266쪽에 위에서 한 7, 8번째 줄에 이제 서수왕 아기씨가 새가 돼요. 새가 꽃처럼 새 종류 되게 많아요. 두통새, 권룡새, 귀에 막음새, 꼬롱새, 악신새, 가는새, 이열새 뭐 등등등등등 되게 많았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 분에 안 찼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서수왕 아기씨를 이제 여기서 건너오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된다 그랬는데 서수왕 아기씨는 포기했고 얘는 이제 거기 건너갔지요. 건너가서 이제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이거는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 이제 같은 상황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밑에 뭐 뜨거운 불 참고 있는 거, 뭐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 뒤집어놨네요. 그림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술을 놨죠. 술을 놓고 이제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금 멈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놨어요. 그 비단을 어찌 이렇게 곱게 짜느냐? 그러니까 비단 짜는 재주가 천하으뜸이구나. 수가 참 고와. 봉황은 무슨 뜻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지금 천상이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봉황을 놓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연꽃은 뭐냐? 인간 세상에서는 냄새 푹푹 나는 진천물에서도 연꽃이 곱게 핍니다. 소나무, 동백나무는 뭐냐? 지금 이게 동백일까요? 이건 소나무일까요? 조금 쉽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동백나무하고 소나무는 사지 자체를 가리지 않고 늘 싱싱하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도령을 만들어서 사는데, 이제 아직도 저기에요. 황궁 천상이에요. 이 자청비가 하도 이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수라미처럼 다른 물산 애들이 와서 막 탐을 내는 거죠. 이거 쫓아가서 이놈들이 와서 이미 이때 문도령 죽었죠. 문도령이 왜 죽었지? 술에 독을 하면서 이놈들이 죽였나?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인데 죽은 장면이 없나? 없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고 나서 죽고 어떤 책은 이러고 나서 죽고 어떤 책은 이러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그림을 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문도령이 이미 죽어서 이 집에다가 이제 우리 책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 우선 저 벌레를 갖다가 많이 잡아다 놔가지고 벌레가 막 퍼득대는 소리가 들리게 해서 문도령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놀래는 거죠. 문도령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그러고 이제 놀래고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또 내잖아요. 그래서 불러들여갖고 뭐라고 꾀를 냈냐면 우리 책에 그게 없죠. 남자들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책에도 이게 없어요. 좀 과장된 듯한데 집에 들어오라 그래놓고서 집에 오신 손님을 맨바닥에 앉게 할 수는 없고요. 저기 방석 좀 꺼내세요. 근데 방석이 무쇠 방석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못 꺼내요. 근데 자청기가 그렇게 들어다가 바닥에 놓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청기가 이번에는 커다란 함지박에다가 무쇠 수제비를 가득 담아내왔어요. 자, 출출할 테니 드세요. 우리 낭군 드시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가 있나요? 이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자청비가 수제비 하나 못 먹고 우리 쩔쩔해. 그럼 자기는 맛있게 먹어요. 이놈들! 그러고 이제 나를 과연 데려가겠냐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걸음만 안 살려고 막 도망가는 거고 이놈 다리가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 거죠. 죽은 게 맞구나. 죽은 게 맞아서 서천꽃밭으로 가요. 다시 가요, 이제. 문도령을 죽은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네.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 또 다시 찾아가고 나누는 대화가 우리 책에 조금 좀 얼버무려져 있어요. 자청비가 서천꽃밭이에요. 막내 따님 아기방에 들어가서 부인님아 과거 보러 갔던 내가 돌아왔소. 막내 따님 아기가 반가움에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옛날에 과거 보러 간다고 튀었잖아요.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마음 급한 자청비가 대답 대신에 꽃밭 구경이나 나갑시다. 그러고 대답했죠. 그래서 꽃밭 구경을 가려서 이제 몰래 따갖고 그 이제 소매에다가 숨겼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과거에서 낙방을 했어. 등등등등. 근데 어쨌건 가야 되겠으니까 날 기다리지 마시오. 그러고 이제 튀었죠. 그래서 자청비가 오면서 얼레빛 반쪽을 주고 받았군요. 받고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문도령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죽죠. 본드런이 아마도 누가 주는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죠. 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먹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본드런이 죽고 얘네들이 이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자청비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살려내죠. 네, 살려내고 서촌꽃밭에 가서 근데 그 또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요. 가서 서촌꽃밭에 가서 그 막내 따님 아기하고 좀 지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름까지만 살고 돌아와서 금음까지는 우리 집에서 나와 사세요. 그러고 자청비가 마음도 넓으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보냈는데 제대로 오는 남자 없겠죠. 뭐. 거기 또 폭 빠져갖고 이제 있으니까 있고 말을 거꾸로 타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해요. 서촌꽃밭의 아가씨가 이렇게 거꾸로 태워서 보냈다는 것도 있고 얘가 미안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건 얘 보기에는 이거 보세요 지금 그냥 가서 너무 시기가 이쁜 그 서촌꽃밭 아가씨하고 보름만 있으니까 이거 시키고 이제 승질 나갔고 그러면 15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가 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에이 이 새끼 이거 나 너하고 안 살래 그러고 이제 내려간 거죠. 밑에 내려가면서 좀 이따 이제 끝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물 얘기하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게 흙하고 대립적으로 좀 이렇게 그 옛날 신화에서도 우물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신비한 세상으로 가는 그 어떤 그 저기기도 하고 강림도령이 그 천상에 갈 때 어떻게 가요? 행기못에 못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못이 저쪽에 저 남비 쪽에도 가면은 이런 우리도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틀 짜는 얘기도 전 세계 신화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도 배 짜고 그랬었죠? 등등등등 여러 사람 나오네요. 배 얘기가 대비시켜놨습니다. 그림 형제에서도 백조 오빠들을 사람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깃털 짜는 여인이 등장하고 마고 할머니가 아마 저거 할망 같아요. 제주 할망. 거기서도 엄청나게 큰 거구잖아요. 속옷을 만드는데 한 픽이 모자라서 그 옷을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옷을 해주면 섬하고 무트를 연결시켜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섬과 무트를 연결시키지 못했죠. 그 다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도 물레 만지다가 피를 보죠. 등등 그런 얘기 했었고 제일 재미난 해석은 이거 같으네요. 정수남이는 문도령의 그림자다. 서성하기도 자청비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도령의 상황은 자천비의 도움 없이는 문도령도 제대로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수남 아기씨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껏 모든 그 영화든 소설이든 신화든 항상 안타고니스트가 등장하잖아요. 트릭스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갖고 트릭스타가 꼭 납두다는 거를 벗어나서 이 이야기가 되려면 정수남이가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전개가 플롯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수남이가 있고 서수남 아기씨도 있고 둘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그 안타고니스트나 그 트릭스타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트릭스타의 일종으로 정수남이를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이 그러하죠. 소설이든 영화든 뭐든 이 트릭스타가 없으면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트릭스타 만들어내라고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이나요. 그 트릭스타하고 싸우고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자청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남이 한 번도 못 가고 그리고 유명한 발휘대기도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이제는 툭하면 가서 그냥 꽃 구해오고 뭐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비로소 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 세계 신화가 다 똑같죠. 캠벨이라는 사람들이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이 되고 있냐 이런 과정들인데 하물며 이건 인간이잖아요. 신의 피가 전혀 섞이질 않은
3분의 1이라도 섞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섞이지 않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신이 후주부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말 거꾸로 타고 눈치 보면서 이게 지금 의도마식 그림이 영 아주 그냥 재구실을 못하는. 네, 제일 내부해놓은 게 그 서도 책마다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문도령이 죽고 그랬고 어떤 거는 문도령이 죽고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저희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진술들이 서로 어긋나서 저도 보는데 한참 맞추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고요. 자천비가 나중에 이제 그 서천꽃밭에 갔다 와서 죽은 낭군을 살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책에 없는 이게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큰 어떤 그 좀 난데없는 장면인데 새벽 난이 일어났어요. 난이. 그래서 도원수를 이 난을 일으킨 사람을 막으면 땅 한쪽 물 한쪽을 주마 그래갖고 자춘비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서천꽃밭에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술의 멸망 막신꽃을 꺾어다가 적에게 그 변을 일으킨 군사들한테 막 뿌려주죠. 그래서 자천비가 멸망꽃을 동서로 막 흩뜨리자 1만 명 군사와 3만 명 군사가 우르르 쓰러졌다. 이제 이런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아마 옆에 이런 장면을 메모를 해놨겠죠.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요거 갖고 한번 써넣어야지. 써면 얘가 이제 신이 돼가는 그 역정을 좀 강조하는 게 되겠다고 메모를 해놓은 거겠죠. 지금 여기 이게 쭉 들어가면 재미없을 테고 아니면 이제 이걸 갖고서 더 이제 뭐 발전돼 있는 게 어디 다른 그 판본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랬고요. 네, 끝나겠네요. 네, 이제 그 정상을 데려다가 다시 일을 부리죠. 그리고 안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이 된 거죠. 이제 비도 내려주고 막 그런 이제 그 비로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우리가 알게 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없겠구나. 한 20분 정도 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읽잖아요 이거. 그리고 어디가 다니냐? 문제문풀이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 문제문풀이 쓰는 하고 뭐 이거 지가 읽어보셨으니까 어쨌든 그 제출은 문전문풀이보다는 문전문풀이 제가 알려져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차피 다 못할 시간이 주고 문전문풀이를 우리 책에 없는 거 만화에서 좀 가져왔어요. 우리 책에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챙겼습니다.
1분만 쉬세요. 성적풀이 문제 뭐. 뭐 하나 보여주시면 원전본풀이가 7가지죠. 가는 거는 여우는 이제 평소가 7년이잖아. 다음 시간에 읽기는 다음 시간 진도가 뻑뻑하게. 이만하면 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12개인가 13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초공분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0분풀이, 30분풀이. 초공분풀이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칠성. 이 칠성풀이. 혹은 저거 당금애기. 당금애기하고 비슷해요. 당금애기. 당금애기 보시면 초공도 이해가 가고요. 초공, 이공, 삼공인데 저기 이름이에요. 직위인가 이런 거의 이름이고, 삼공은 우리 책에 잠깐 나와 있어요. 음노에 관련된 거를 관할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삼공. 그러면 이 정도면 도지신화 정도는 뭐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시간 되는 대로 한 2번, 3번 정도 읽으시면서, 원래 수업에는 논문 몇 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가느냐, 수평적으로 가느냐, 수직적으로 오가느냐 이런 걸 비교해 놓은 글들이 좀 있고, 너무 어려운 논문이 하는 건 빼고 좀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몇 개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죠. 대충 감은 잡으실 거예요, 그죠? 좀 아까처럼 노각 성자부절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못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천꽃밭에 가듯이 끊임없이 갔다가 가는 길도 있고. 근데 끊임없이가 뭐 옛날에는 그랬지 몰라도 이제 끊임없이 가봐야 서역이죠. 옛날에는 서역이고 해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해지는 곳에 뭐 중앙아시아 있고 유럽 있고 터키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옛날에 세계관하고 지금 세계관이 다른 거죠.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우리 신화를 써야 되겠죠. 우리 시대의 우리 신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마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있는 그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2025년까지 100개를 쓰는 그런 식으로. 그건 제 시간에 끝을 내야 되니까. 문전본풀이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들어서 아시잖아요. 문전신, 조왕신, 측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서천 끝밭에 가서 꽃을 갖다가 엄마를 살리는 장면이 별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그걸 이 웹툰이 잘 했길래 저는 그런 거에 많이 매력을 느껴요. 우리 책에 없는 걸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했는지. 여기서는 팔을 타고 가요. 이 남자가 여기 좀 궁상이도 그렇고 아주 궁상 맞아요. 남자들이 다. 문도령은 그나마 좀 난가요. 문도령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아주 궁상 맞으니까 여인이 아내가 돈을 해주면서 저기 가서 장사 좀 해봐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배 타고 해가 갔는데 거기 여자한테 마음을 뺏고 눌러다가 거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찾아가죠, 그 나라를. 네. 그걸 찾아갔는데 거기 있는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고 죽여놓고 원래 이제 아내인 것처럼 하고 이제 위장을 하고 이제 그 아들들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닌 거 알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도 죽지요. 이제 그 남자 계모하고 아들들의 관계는 항상 그래요. 그게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 뒤틀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계모가 이제 애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애들을 위해서 지가 시집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하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떨지 몰라도 젊어서야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죠. 그러니까 어쨌건 여자도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우여곡절이 있죠? 네. 예, 간을 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애들 간 먹는 건 그렇게 잔인한 얘기도 아니죠? 서시간에 그랬잖아요. 예, 저거 담가 먹잖아. 젓갈 담가 먹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소리 없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죽였겠죠. 영화에서 보듯이 돈을 큰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공그리하고 배에서 뿌려버리면 어떻게 찾겠어요? 영화에서 보듯이 못 찾죠. 꼭 젓갈 담가 먹고 간 내먹어 죽나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돼서 죽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죽고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얼른 들어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서촌꽃밭에 가서 꽃을 구해다가 어미를 살리는데 어미가 항상 그러네요. 아유 봄날 잠 한 번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다들 그 말을 한마디씩 하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이제 문전신이 되고 뭐 좋아. 엄마는 그 강물 밑에 저수지 밑에 찬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좀 따뜻한 곳에서 가서 지내세요. 그리고 부옥신 즉 조왕신으로 명하고 조왕신 등등등등. 집에 이사 올 때 5군데 6군데다가 이렇게 떡에다 놓고 그러고 먹었는데 제가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감기를 지독하게 알았어요. 한 달 반을 체중이 한 4kg, 5kg 정도 빠지고 열이 한 49도, 40도까지 올라가다가 나 이제 죽을 듯 살 듯 한 달 반을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을 때쯤 돼서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신화 걱정 안 했으면 좀 빨리 났을 텐데 그냥 아픈 데서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번 정도 제가 이만 모실 때 전화를 걸으려다 말다 그랬어요. 못한다 이거. 예, 살아났네요. 예, 살아났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그림이. 예. 항상 이러죠. 봄잠이라 길게도 잤구나. 근데 우문인데 이러면 재밌을까요? 엄마가 또 태어나고 내 엄마가 40년 전으로 4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태어나고 그러면 또 싸우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 없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하고 왔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했겠어. 이좀 시켜놓으면 뭐 맨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 뭐 그러면 또 싸우겠죠. 싸우고 화해하는 시간에 좀 다시 반드시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리고 200살 정도 살면 진짜 아유 그럴까요? 끔찍해요. 네, 그죠? 네. 예전에 그 한 두어 달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호주 104살 먹은 4살 먹은 사람이 호주에 찾아가서 영국인이었나요? 호주에 찾아가서 자살했잖아요. 저기는 호주는 안락사. 호주는 그렇게 허락되어 있는 곳이니까 1층에서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잘 있어. 그러고 2층 올라가서 자기가 꽂고 잘 꽂았던 거예요. 꽂고 그다음에 이제 아유 이제 됐다고 그만 살겠다고 지쳤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유 근데 그게 그거 정도. 요게 좀 좋았고요. 나머지는 예. 그러면 이제 저걸 못했군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화무양식인데 이 칠성풀이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뱀신이 등장하는 칠성신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뱀이 나타나는 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풀이가 있고 성주오풀이가 있는데, 우리 책에 2개 다 소개시켜놨죠? 성주풀이. 성주풀이를 읽어놔야 이제 터주신하고 집신하고 집신은 뭐냐고? 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대들보 성주신, 대들보. 네.
다음에 이 책의 참 좋은 매력이 뒤에 꼭 소개시켜드린 읽어보셨지만 저쪽에 349쪽부터 맨 뒤에까지 성주신, 철웅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 업에 대한 이야기네요. 업. 이 업이 저기 업하고 한문이 같은가 봐요. 그 전생에 응복 그거 할 때도 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부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업이라고 해놓고 한문을 같이 쓰면서 설명을 두 개 해놨더라고요. 이 업이 있고 내 업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하고는 여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구렁이하고 돼지하고 두꺼비하고 등 이런 업에서 해놨는데 업이 참 많으면 좋겠죠. 저기 안 보이는 여기서. 근데 저는 소설이 좋은 게 소설은 그 위를 안 보고 아래를 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생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려서 소설에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쪽에서 좋아요. 신이 아니고 신과는 다른 구석에서 응단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걸 또 본받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업이 참 저는 단어도 좋고 이 이야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성주풀이는 간단해요. 네, 그걸 좀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집에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게 꼬이는 것도 없고 중간에 누구죠? 아까 정준하미처럼 여자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혼나고, 예, 그러고 이제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사는 지상으로 내려오든가요? 그렇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사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청비에 비하면 자청비는 장편감이고 이거는 그냥 단편수록감이고 그 정도. 그리고 스토리는 간단하고 읽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네, 이거 보시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저쪽에 그 목차 좀 봐주실래요? 목차. 2부에 보면 2부에 4편 또 하나의 신령한 세상 바다의 신들 토산 일레 땅 본투리 이제 98쪽에 가면 그게 있어요.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98쪽에 조금만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요. 네. 토산 일레 땅 본투리 있죠? 네. 그거하고 280쪽에 가면 280쪽에 내와 땅 천자 또 마누라 범풀이 이야기가 겹쳐져요. 토산 일레 땅 범풀이하고 내와 땅 천자 또 마누라 범풀이하고 일이 겹쳐지는데 이게 왜 겹쳐져요? 그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신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다른 거래요. 다른데 어떻게 소재가 비슷해서 같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래요. 근데 그거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아들이 몇 명이 있고 막내가 이름이 누구고 이거 따지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름이 서로 엇박자가 안 맞아요. 막내가 앞에서 누구였는데 뒤에서 막내가 누구였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또 쉬시고요. 일주일 쉬시면 이제 몇 분 안 남나요? 5분 남았어요. 10분 남으려나요? 쉬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지내시고요. 네, 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